안녕하십니까. 느바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봉호입니다. 동관 씨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루키 이동환 기자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요. 벌써 9월 다 됐어요. 예. 마지막 저희 디스코드 통화가 네. 정확하게 한 달 전이더라고요. 한 달 전이요? 진짜요? 아, 네. 7월 29일 날 마지막 통화를 했더라고요. 예.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네, 뭐 다들 잘 지내시지 않았을까. 동관 씨는 또 사실 느바비큐 지난번에 이제 촬영할 때 하면 또 오랜 시간을 봐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다짐을 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자, 더 잘하자. 이런 또 그렇죠.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의 또 행보 좀, 네, 죄송합니다만 기대 많이 해주시도록 바라고. 사실 소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가지고 이제 맞아요. 유로바스켓이 시작을 했고 뭐 유로바스켓도 특이한 소식들 있으면 전달해 드릴 만한데 일단 둘째 날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각 팀들이 지금 네, 경기를 치렀고, 뭐 이제 NBA 리거들, 워낙 스타 플레이어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각 대륙컵 어떤 대회 중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대회인데, 뭐 이제 인상적인 거는 그 이제 스페인이 지금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조지아에게 패했다는 것. 네, 예, 이게 좀 인상적이고, 돈치치가 이끄는 슬로베니아도 폴란드에게 졌습니다. 이제 폴란드가 그렇죠. 개최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었겠지만, 돈치치의 움직임은 저는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만 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돼요. 돈치치가 많이 저도요.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니, 깜짝 놀랐네. 네. 돈치치의 플레이가 좀 달라지고 있어요. 뭔가 이래서 살을 빼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저에게 큰 영감을 준 돈치치이고, 뭐 이제 세르비아 굉장히 순항 네. 중이고 지금 뭐 독일도 좋고, 저는 세르비아가 음, 이번에 굉장히 무서울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실제로 뭐 가볍게 뭐 이제 약체이긴 했지만 에스토니아도 잡고 그랬는데, 그렇죠. 정말 좀 앞으로 좀 경기가 더 진행되면은 재밌는 이야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ESPN이 아주 또 흥미로운 기사거리를 저희에게 던져줬습니다. 동서부 예상 순위를 이제 본인들 내부에 있는 필진들이 이제 점수를 매겨가지고 참여해줬는데 요거 한번 동서부 쭉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 컨텐더부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ESPN 예측 동부의 컨텐더는 총 5개 팀이 뽑혀 올라왔습니다. 음, 바로 1위부터 갈게요. 1위 네, 클레블랜드 캐벌리어스 59승 23패. 음, 여전히 상당히 높은 승수와 순위를 보여줬는데 음, 저는 론조볼 잘 데리고 온 것 같거든요. 그렇죠. 론조볼은 결국에는 뭐 이제 사실 건강 이슈가 중요하긴 한데, 뭐 이제 지금 사실 클리블랜드가 다음 시즌에 이제 좀 그래도 압도적일 거라고 보이는 이유는 다음 시즌 동부의 경쟁자가 확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다음 그렇죠. 시즌에 보스턴, 인디애나 같은 컨텐더들이 모두 뭐 부상 이슈로 전력이 확 떨어져 있고, 뭐 미러키 같은 경우는 릴라드의 아킬레스건 부상 이후에 마일스 터너 영입이라는 나름의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역시 이 팀도 컨텐더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난 시즌에 이미 케니 애킨슨 감독 체제로 뭐 압도적인 성적을 거둔 클리블랜드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최근에 맥스 스트로스가 그 발 골절 부상으로 수술을 예. 받으면서 이 3, 4개월 아웃이라는 뭐 이슈가 좀 나오긴 했는데, 뭐 근데 사실 현재 동부에서는 클리블랜드를 막을 만한 팀이 적어도 정규 시즌에는 보이지 않는다. 저는 뉴욕은 좀 음, 힘들 거라고 보고, 예. 저도. 다른 팀들도 클리블랜드의 화력을 잡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저는 클리블랜드가 60승 이상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예. 음, 동부 경기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동부 팀이다 보니까 동부 상대로 경기를 그렇죠. 많이 하면은 물론 네. 까다로운 팀들도 있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쉬어가는 게임도 좀 있을 것 같고, 가비지를 많이 낸다든지 좀 여유 있게 로테이션을 운영하면서 정규 시즌을 좀 쉽게 풀어가는 이런 그림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관건은 이 팀은 뭐 사실 클리블랜드는 플레이오프니까, 네, 정규 시즌은 거기에 대해서는 근데 음, 음, 해결된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작년이랑 똑같은 로스터고 해결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선수를 더 데리고 오진 않았고 그럼 이거 음. 좀 정규 시즌 잘하고 또 플레이오프 못하는 거 아닐까요? 네, 클리블랜드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당연히 봉호 씨처럼
생각할 수 있고 저도 뭐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 다만 이제 클리블랜드 팬들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아니 다리우스 갈란드가 제대로 뛰지도 못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봉호 씨가 말한 그 해결사 역할을 미첼과 함께 할 수 있는 선수가 갈란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달라진 다음에 클리블랜드의 플레이오프 경기력도 달라지긴 할 거예요. 실제로 이번 여름에 갈란드도 그런 어떤 그 건강을 좀 최대한 좀 챙기는 쪽으로 뭔가 오프 시즌을 보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갈란드가 정상적으로 뛰면은 작년보다는 훨씬 잘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플레이메이킹이 되는 선수 하나를 잃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게 모르겠어요. 항상 음. 그랬어가지고 이게 뭐 기대가 그렇게 안 된다고 해야 되나? 근데 네, 아무튼 뉴욕이나 그렇습니다. 예. 뉴욕 뭐 다른 뭐 올랜도 이런 팀들이 클리블랜드를 설사 그렇다 한들 이길 수 있을까요? 어, 저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기야, 그러면 작년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음. 시즌 같은 경우는 인디애나였기 때문에 클리블랜드를 잡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아이 그럼요. 음, 인디애나였기에 가능했다는 생각도 들고 인디애나가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게임들도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아이 뭐 요거는 또 이제 나중에 또 저희가 시즌 음, 프리뷰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네. 좋아요. 다음 2위로 꼽아준 팀은 바로 뉴욕 닉스입니다. 음. 54승 28패. 저도 음. 개인적으로는 막 아까 동환 씨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좀 음.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뭐 미칼 브리지스 잘 안 쳤고 조던 클럭슨이라는 벤치 자원에서 아주 활력을 불어줄 수 있을 만한 선수 데리고 왔고 야부셀레까지 또 데리고 와서 음. 이번에도 한번 달려보겠다. 심지어는 감독도 마이크 브라운 감독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어쨌든 이제 네. 베스트 5를 유지하면서 벤치를 보강한 셈인데 이제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와서 어떤 컬러를 낼지는 봐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 마이크 브라운 감독의 어떤 그동안 뭐 국제 무대나 어떤 NBA 팀에서 보여준 역량을 봤을 때 탐 티보더보다 못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물론 티보더도 좋은 감독입니다만 역시 주전 의존도 이슈는 늘 있었고 다음 시즌에는 그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뉴욕 입장에서는 현재 구축한 로스터나 셀러리 캡 어떤 상황 내에서 최대한 좀 우승에 가까운 전력을 나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여름 동안. 예,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부의 다른 경쟁자들이 밀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클리블랜드를 힘 대 힘으로 견제하고 누를 수 있는 유일한 팀이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예, 저는 올랜도는 그 정도까지는 안 왔다고 보거든요. 데스먼드 인정. 베인이 너무 좋은 선수라는 생각은 하지만 네. 그래서 뉴욕이 여기에 오르는 거는 저는 뭐 저도 이 부분 인정.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1, 2위는 이제 확실하게 굳혀진 상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3위도 저는 굳혀진 상태로 간다고 그대로 봐요. 이분들과 생각이 동일합니다. 저는 올랜도 매직이 50승 32패. 데스몬드 베인이랑 타이어스 존스도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자원들 모 바그너 그리고 파울로 반케로도 잘 안 쳤고 뭐 좀 출혈이 있다고 하는 게 뭐 KCP라던가 게리 에리스, 콜 앤서니인데 사실상 그렇게 팀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3위로서는 충분히 정규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러니까 뉴욕이 클리블랜드를 견제할 어떤 경쟁자라면 올랜도는 확실히 다크호스다. 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플레이오프에서까지 기대가 되진 않는데, 그건 맞아요. 근데 적어도 정규 시즌에서는 뉴욕이나 클리블랜드를 한번 뒤통수 제대로 세게 좀 때려줄 수 있는 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팀은 기본적으로 네. 이제 수비 중심의 팀이에요. 그 컨셉을 한 2, 3년 동안 자말 모슬리 감독이 부임한 이후로 좀 강하게 푸시를 해왔고 결국에는 약점은 3점이었고 슈팅력이었고 그걸 이제 만회하려고 KCP를 데려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오프시즌에 데스먼드 베인을 영입하면서 그 어떤 단순 3점만 보강한 게 아니라 데스먼드 베인은 좋은 수비수인 동시에 플레이메이커 이자 샷 크리에이터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리그에서 꽤 과소평가된 핸들러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랜도가 그동안 너무너무 좀 굶주려 있던 어떤 외곽에서의 어떤 폭발력을 보완했다는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는데 다만 뉴욕 클리블랜드 힘으로 누를 수 있냐?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올랜도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정규 시즌에는
뉴욕이나 클리블랜드를 뭔가 밀어내거나 괴롭히고 따라붙는 모습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마치 예전에 2010년대 중반의 애틀랜타처럼 그런 네. 이제 정규 시즌에 끈끈한 어떤 농구로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거죠.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한 팀이다.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는 진짜 뭐 반케로가 얼마만큼 이제 에이스, 완전히 그냥 초 에이스로서 성장을 해준다면은 정말 플레이오프에서 높은 그림을 볼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죠. 또 이제 거액을 챙겼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더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4위는 애틀랜타, 4, 5위가 이제 승패가 똑같습니다. 47승 35패. 애틀랜타 지난 시즌 정규 시즌 9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퀸 스나이더 감독의 지휘력과 그리고 선수 정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카펠라 보내고, 르버트 보내고, 레리네스 주니어 보내고, 조지니앙 보내고, 여러 가지 무브들이 있었고, 아주 훌륭한 자원, 또 수비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자원은 니켈 알렉산더 워커 데리고 왔고요. 3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뭐 루케너들 좀 아쉽긴 했지만 지난 시즌, 그리고 건강하다면 이 선수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포르징기스. 진짜 이번에는 상위권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애틀랜타. 네. 이번에는 동부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죠. 그래서 애틀랜타가 네. 오랫동안 사실 동부에서 플레인 토너먼트권 한 팀, 리그 전체로 보면 중간보다 아래 한 중하위권 정도? 그랬죠. 18위에서 20위권 팀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서부 팀들의 경쟁력 생각하면 그거보다 더 아래였을 수도 있어요. 예, 실제 전력은. 다만 이제 이 팀에게 고무적인 건 말씀하시면 뭐 니킬 알렉산더 워커도 왔고, 지난 시즌 스텝업이 된 이제 다이슨 다니엘스도 있고. 예. 제일런 존슨 얘기를 안 했네. 네, 그렇죠. 이 선수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제일런 존스는 뭐 사실 강력한 또 MIP 후보로 꼽힐 수 있는 선수죠. 예, 포텐셜이 이미 폭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레이 형, 제일런 존스 원투펀치에 지금 사실은 어떤 윙의 어떤 수비 라인이나 포르징기스 옴으로써 높이까지 보강이 됐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동부에서는 충분히 다음 시즌 동부에서는 어떤 플레이오프권에 뭐 들어갈 만한 팀이다라는 평가를 당연히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변수가 있다면은 포르징기스의 건강, 뭐 봉호 씨가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저는 지금 시점의 포르징기스는 뭐랄까, 건강하다면, 건강하지 않다면, 두 가지 표가 있다면 두 번째가 더 디폴트에 가까운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선수가 다음 시즌에 70경기 뛸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힘들죠. 60경기 정도를 목표로 삼아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애틀랜타는 오니에카 오콩우나 이런 자원들을 더 써야 되는데, 그래도 뭐 이제 이렇게 언급할 수 있는 이름 자체가 있다는 게 굉장히 다행스러운 부분인 거고, 자, 트레이 형 연장 계약 이슈가 있는데 딱히 진행이 되는 모습이 안 나옵니다. 이게 어떤 방향으로 작용될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트레이 형 입장에서는 이제 이 선수는 트레이드 시장에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리그에서 좀 평가 절하되는 부분이 있고, 저는 근데 그 평가 절하가 근거 없는 평가 절하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수비에서의 굉장히 약한 모습, 그리고 어떤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리그 전반에 퍼져 있는데, 트레이 형 입장에서 연장 계약을 지금 딱히 맺지 않고 있는 게 뭐 좋은 자극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트레이 형이 원했던 선수들이 왔기 때문에, 루크 캐너드도 그렇고, 그렇죠. 뭔가 도끼 품은 트레이 형, 저는 한번 기대해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한마디만 더 보태면, 플레이오프 갔을 때 진짜로 터지잖아요. 뭐 포르징기스 건강하고 이러면 저는 동부에서 탑 찍어도 이상하지 않다. 동부 이거 클리블랜드를 깰 만한 팀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봉호 씨가 꼽은 다코스는 그럼 애틀랜타? 저는 애틀랜타랑 디트로이트 꼽고 있거든요. 그렇죠. 재밌습니다. 그래서 바로 디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트로이트 5위 47승 35패 르버트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자본테 그린, 그리고 덩컨 로빈슨도 3년이나 잘 안 치면서 데리고 왔고, 뭐 내준 선수가 어찌 본다면 아쉬울 수 있는 뭐 데니스 슈러더, 그리고 이제 티마주인데 오히려 더 좋은 자원들을 잘 데리고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허닝햄이 상당히 이번 시즌 더 성장해 준다면, 사실 지난 시즌 전 플레이오프 때도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 집중 수비를 뚫어내는 모습도 너무 좋아서 이번에도 무조건 컨텐더라고 할 수 있을 만한 팀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여전히 동부에서는 플레이오프 직행 노릴 수 있는 팀이고 봉훈 씨 말대로 케이드 커닝햄은 이제는 뭐 리그를 대표하는 올스타급 가드가 됐으니까 뭐 두말할 것도 네. 없고 이제 관건은 이제 이 케이드 커닝햄의 플레이메이킹을 받아먹는 슈터들인데 지난 시즌 디트로이트의 어떤 성장세는 그 부분의 강화가 컸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것은 이제 뭐 덩컨 로빈슨이나 이런 선수 잘 데려왔는데 지난 시즌 사실 디트로이트에서 좀 역할을 했던 선수가 말릭 비즐리예요. 근데 이 선수가 네. 지금 그 도박 베팅 혐의로 좀 계약을 그쵸. 못 하고 있다가 이제 그게 풀렸는데 지금 이제 계약을 하냐 마냐 이슈가 있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 다른 팀으로. 그러니까 이 말릭 비즐리의 공백 가능성 이 부분을 디트로이트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뭐 아까 말씀하신 덩컨 로빈슨이라든지 이런 슈터들이 새로운 슈터들이 그걸 어느 정도 메워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플레이오프 가는 거는 뭐 가능할 것 같고, 근데 저는 솔직히 디트로이트는 밑에 있는 팀에게 잡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뭔가 1년이라서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나? 예, 라는 생각도 들고, 요거는 뭐 이제 이따가 또 다음 팀 얘기할 때 좀 계속 얘기를 해보죠. 네. 예. 그렇죠. 그 다음 팀이 아주 무섭습니다. 1승 차이로 이제 플레이인에 이름을 올린 팀인데요. 미러키 벅스입니다. 46승 36패. 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마일스 터너를 데리고 왔고 뭐 브룩 로페즈는 내주긴 했지만 릴라드를 웨이브하면서 다양한 무브들을 가져가고 또 재계약에 성공한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뭐 포티스도 잘 안 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네. 컨텐더가 아닌 플레이인으로 미러키를 두는 거. 네, 컨텐더가 아닌 플레인. 아니 뭐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일단은 이 팀의 이제 가장 큰 우려는 역시 앞선이죠. 릴라드가 나가면서 이제 앞선에 믿을 만한 어떤 스코어러, 플레이메이커가 없다는 거. 예, 전체적인 게임을 끌고 가줄 선수가 좀 없다는 거. 야니스 아데토쿤보라는 뭐 슈퍼에이스가 있습니다만 이제 NBA 레벨에서 아무리 경쟁력이 약해진 동부더라도 앞선이 이 정도로 얕고 경쟁력이 좀 떨어져 있으면 사실은 좀 뭐랄까 성적이 불투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렇죠.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6위까지 가는 것은 45승 이상 할 거라고 보는 것은 역시 아데토쿤보의 존재가 있는 부분이고, 마일스 터너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발이 느려진 브룩 로페즈의 수비력을 대체하는 동시에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자원이에요. 지금 시점에서는. 예,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더 단단해질 수 있다 정도로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동부가 좀 약해진 점도 있고,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는 참 궁금하긴 합니다. 이 마일스 터너와 과연 아데토쿤보가 어떤 페어링을 보여줄 수 있을지. 좀 만약에 시너지가 잘 난다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7위는 보스턴입니다. 43승 39패. 테이텀을 잃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네, 테이텀을 잃은 네. 데다가 주루 할러데이, 포르징기스까지 다 내보냈잖아요. 지금 다음 시즌에 일단 가드진에서 페이튼 프리차드가 주전일 가능성이 이제 사이먼스 안 쓰고? 나오고 있고, 사이먼스는 또 나갈 수도 있다는 말도 있으니까. 네, 그런 루머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물론 사이먼스를 쓸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이먼스 수비력이나 이 기복이 사실 저는 조금 이제 약간 거품이 끼어있는 상태라고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거든요. 괜히 포틀랜드가 내보낸 게 아니다라고 저는 보긴 하는데, 근데 뭐 이거는 사람마다 좀 보는 시선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프리차드나 데릭 화이트나 젤런 브라운, 말씀하신 뭐 사이먼스 정도가 좀 경쟁력 있는 어떤 카드들인데, 역시 한계가 좀 보이죠. 예, 한계가 보이죠. 아로포드도 지금 사실 뭐 나갈 것이 유력하기 때문에 계약은 안 할 거고. 그러니까 보스턴은 저는 젤런 브라운의 컨디션을 봐야 되는데,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잔부상이 많았거든요. 네. 솔직히 저는 상황 보고 브라운이 또 뭐 잔부상이 좀 있다든지 좀 경쟁력이 떨어진다 시즌 초반에, 그러면 저는 약간 탱킹 시즌 보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봐요.
약간 쉬어가는 진짜 아예 제대로 안식년 보낼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보스턴은 좀 로스터가 많이 약해졌고 솔직히 저는 7위보다 밑으로 가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브라운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데릭 화이트를 그쵸.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스턴은 그만큼 이번 여름에 사실 테이텀이 없는 상황에서 전력을 어떻게든 좀 유지해야지 이런 쪽보다는 셀러리 이슈를 최대한 해결해야지. 사치세도 줄이고, 에이프론 라인 밑으로 내려오고, 진짜 맞아요. 그 어떤, 장부를 정리하는 데 포커스를 둔 팀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약간 초조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보스턴은 행보에 따라 ESPN 예상대로 43승 할 수도 있지만, 그 밑으로 내려가도 놀랄 상은 아니다. 이 팀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무리 내려가더라도 플레인 토너먼트권 안에서는 놀 것이다. 왜냐하면 이 팀의 체급 자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8위는 필라델피아입니다. 40승 42패. 5할이 안 되는 이 승률을 예측해 줬는데 필라델피아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시즌 있던 멤버들 거의 그대로 안 쳤고 엣지콤 데리고 왔고 근데 엣지콤도 이제 이 교통 정리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 게 아직 퀸튼 그라임스도 제대로 계약 안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필라델피아가 참 예상하기 어려운 팀이에요. 근데 네. 엔비드에 대해서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은 썩 건강하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물론 이제 많이 케어를 했다고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MVP 받던 시절을 전후한 수준의 어떤 몸 상태는 절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엔비드는 다음 시즌만큼은 상수로 보기 힘들다. 라는 생각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 조지, 타이리스 맥시의 어떤 능력을 생각했을 때 폴 조지까지 엔비드처럼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일단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이 팀은 5할 승률 정도는 할 수 있는 팀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진짜 폴 조지가 중요해요. 사실 타이리스 맥시가 좋은 선수지만 이 선수가 막 팀 전체를 아우르고 끌고 가기는 아직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신인 BJ 에치컴 같은 경우도 루키는 루키인 거고. 그래서 폴 조지의 역량에 달렸다. 폴 조지가 정말 또 이번 시즌도 팟캐스트에 집중하고 저희랑 경쟁하는 식의 어떤 방송인의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필라델피아는 좀 암울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팀 이렇게 암울하면 안 되는 팀인데 어쨌거나 쉽지 그러니까요. 않네요. 필라델피아는. 네, 맞아요. 필도속 또 이 멤버들만 놓고 보면 정말 상위권에 있어야 될 만한 팀인데 어렵습니다. 그리고 9위는 마이애미 팀입니다. 39승 43패. 이 팀도 뭔가 좀 빅네임을 계속 영입한다 이런 얘기만 있었고 노먼 파이를 데리고 온 정도 다비온 미첼이랑 그렇죠. 다비온 미첼 계약을 했고 사실 근데 마이애미는 그냥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냥 평소랑. 그죠?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이 팀은 코칭 스텝이 워낙에 잘하는 팀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마이애미 팬들에게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니콜라 요비치라든지 이런 젊은 자원들의 성장이겠죠. 에릭 스포엘스트라가 최근에 또 요비치가 세르비아 대표팀에 있어서 세르비아 이 평가전도 보러 가고 세르비아 전술도 보러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요비치의 어떤 스텝업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한계가 있고 당장 갑자기 슈퍼스타 될 수는 없잖아요. 요비치가. 그런 상태에서 결국에는 타일러 히로, 노먼 파웰 이런 퍼리미터 자원들의 퍼포먼스에 좀 기대를 걸어야 되는데 근데 또 히로는 스텝업을 했지만 뭔가 아직 뭐랄까 동부 대표 에이스 이런 말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좀 있고 아직 그 정도까지 안 왔고 거기가 맥시멈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시점이 저도 어느 정도 그 얘기엔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데바요도 좋은 빅맨이지만 그렇다고 무슨 앤서니 데이비스급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마이애미는 굉장히 좋은 팀 문화를 가지고 있고 어떤 끈끈한 공수 조직력을 가졌지만 늘 보면은 그걸로 어떤 로스터 이상의 성적을 낼 뿐이지 우승까지는 못 가거든요. 컨텐더로는 못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이제 이 팀이 트레이드 데드라인 여름 매년 영입설이 나오는 건 결국에는 이 플로리다 주의 주세가 없는 이슈 때문에 항상 선수들이 고민 대상에 놓고
그리고 그러면서 관심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정작 지금 보면은 몇 년 동안 영입한 거 없잖아요, 사실은. 예, 거의 네. 없잖아요. 굵직한 영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팀은 그쵸. 그냥 스포일스트라의 힘과 시스템의 힘으로 그냥 또 플레인 토너먼트권 정도에 머물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래서 음, ESPN의 이 예상이 그냥 합당한 예상이다. 근데 만약에 네. 반전을 일으키려면 자,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요비치 스텝업, 히로의 건강하면서도 기복 적은 시즌, 노먼 파일이 지난 시즌 클리퍼스에서 전반기의 모습 보여주는 것. 예, 네. 요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은 좀 체급이 많이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예, 네.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뭐랄까 희망편인 거고, 그렇죠. 굉장히 극단적인 희망편인 거고, 전체적인 선수들의 기량을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뭔가 제대로 된 영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팀입니다. 네. 좋아요. 다음은 음, 이제 지난 시즌 4위였다가 10위까지 예측이 되고 있는 바로 인디애나 음, 페이서스입니다. 음, 아무래도 힘들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마일스 터너 잃었죠. 그리고 할리버튼은 아마 음, 내년은 한 15개월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스스로가 밝히기를. 네, 그렇죠. 다음 시즌은 안 뛰게 하겠죠. 아직 어린 선수고. 네,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때도 사실은 부상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뛰면 안 되는, 그러니까 정규 시즌이었으면 관리를 해줬을 부상인데 워낙 그렇죠. 중요한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뛰면서 결국에는 아킬레스건 부상까지 이어졌는데, 지금 이 팀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할리버튼도 나가고 뭐 터너도 나가는 뭐 이런 상황에서 의미 있는 어떤 무브를 가져가지 않았거든요. 전력을 보강하는 네, 네. 어떤, 예, 그래서 다음 시즌은 그냥 남은 선수들로 고군분투하는 식의 어떤 시즌이 될 것 같아요. 이 팀도 음, 역시 안식년이다. 예, 그러면 음, 이제 인디애나 팬들은 그냥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기대를 걸 수 있는 건 뭐 nem하드나 베네딕트 메더린,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천방지축 같은 양날의 검이죠. 예, 이런 네, 선수들이 어느 정도 스텝업 하느냐, 그쵸. 뭐 요런 거에 기대를 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할리버튼이 돌아왔을 때 전력을 얼마나 또 안정적으로 갖추고 가느냐, 뭐 이제 시약함의 어떤 동무대가 될 수도 있고요. 다음 시즌 인디애나는.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워낙 훌륭한 감독이니까 리칼라이는 아마 맞아요. 다른 선수들 경험치 매겨가면서 그 다음 시즌 한번 노려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플레인 토너먼트권으로 꼽혔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하위 5개 팀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불스 뭐 합니까? 네. 뭐 기디 기디 어떡할 거예요 지금? 그래도 11위에 이름을 올리긴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시카고가 이 조시 기디와의 협상이 장기화되는 부분, 뭐 네, 이제 뭐 정말 냉철한 어떤 협상을 한다면은 뭐 이제 아니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팀의 어떤 핵심 핸들러가 9월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계약을 못 하고 있다. 사실 그러니까요. 이게 선수와의 관계나 팀 분위기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시카고가 좀 나름 중반 이후에 파란을 일으켰잖아요. 잘 치고 그렇죠.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근데 사실 그 중심엔 조시 기디가 있었거든요. 조시 네, 기디, 코비 화이트 이런 선수들이 어떤 핵심이 되어서 굉장히 빠른 템포 안에서 경기를 풀어가고, 그리고 루키 마타스 부젤리스 이 네. 선수가 또 잠재력을 보여주면서 좋은 어떤 시즌, 뭐 나쁘지 않은 시즌을 보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기디가 빠진다 그러면은 시카고의 그 빠른 템포 업템포 어떤 농구도 좀 많이 위력이 약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예,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뭐 이제 기디 안 쓰면은 뭐 카와무라 유키를 뭐 핵심 전력으로 쓸 것도 아니고, 예, 어디까지나 이 그러니까요. 선수는 그냥 예, 투웨이 계약자고, 네. 글쎄요. 부세비치 지금 몬테네그로 경기를 보면은 그냥 뭐 무난히 잘 하거든요. 예, 무난히 잘하던데? 네, 잘하고 지금 FA 앞두고 어떤 만기 계약 시즌인데, 네. 글쎄요. 지금 이제 트레이드 루머가 나왔었다가 부세비치 최근 인터뷰에 따르면 구단에서는 트레이드 안 할 거라고 했고 자기는 그거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뭐 루머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 팀은. 예, 그러니까요. 예, 진짜 조식이들 빨리 안 치고 그냥 해야 되는데, 근데 연 3천만 달러. 젊은 에이스에게 요즘 시대에 그렇게 부담스러운가? 제 말이. 네,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조시 기디가 뭐 인저리 프론도 아닌데. 네. 잭라빈한테 그렇게까지 안겨줬고 음. 그리고 이 팀에 그 누구야? 그 엄청 돈 많이 받은 애잖아. 뛰지도 못하면서. 패트릭 막 윌리엄스요? 그래 패트릭 윌리엄스. 네. 그런 과오를 본인들이 이제 막 PTSD처럼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은 토론토입니다. 유지리 왜 이렇게 조용하죠? 뭐 아무 움직임이 없고. 마사일지리가 나갔죠. 예, 팀을 떠났죠. 나갔지.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네, 잠깐 또 착각을 했네요. 근데 그렇죠. 그 이후에 토론토는 지금 점점 수면으로 슥 하고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사일지리가 일단 나간 과정에 대해서 뭐 저희가 아주 네. 상세하게 얘기하기 힘들지만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그냥 딱 짚고 넘어가자면 네. 벽에는 구단을 둘러싼 어떤 파워 싸움이거든요. 거기서 밀리면서 맞아요. 이권 다툼. 네. 예, 나가게 됐는데 맞아. 예. 이걸 까먹고 있다니.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 근데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만큼 토론토는 이번 여름이 너무 조용했죠. 예, 너무 조용했고. 그쵸. 근데 이제 지금 뭐 알제베로 트레이드 루머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팀은 결국에는 뭐 브랜든 잉그램이라든지 뭐 이제 임마누엘 키클리, 야코 퍼델 이 자원들이 중심인데 그쵸? 글쎄요. 뭐 스카디 반스가 에이스고 글쎄요. 저는 솔직히 로스터만 보면 이 팀은 언제든지 플레인 토너먼트 이상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토론토는 그러니까요. 그런 잠재력이 있는 팀이에요, 항상. 근데 이제 지금 3년째 지휘봉을 잡는 어떤 감독의 어떤 역량이 지난 2시즌 동안 별로 드러나지 않았던 점이라든지 막 그런 부분도 고려했을 때 글쎄요. 교통 정리도 좀 필요하고 이제 퍼리미터 자원들의 어떤 동선이나 롤이 좀 너무 겹치는 부분도 있고. 예. 뭔가 좀 정리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아무것도 안 하네요. 예. 저는 임마누엘 키클리 계약이 지금 좀 실수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네. 키클리 너무 많은 돈을 주면서 잡고 잉그램 뭐 반스랑 겹치기도 하고 예. 그쵸. 뭔가 어설프게 겹치는 자원들 많이 모았다는 생각도 들고 팀 컬러도 불분명하고 예,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 좋아요. 자, 진짜 이 팀은 모르겠다. 그리고 다음은 샬럿입니다. 26승 56패. 뭐 코너튼 데리고 오고 스펜서 디니디 데리고 오고 메이슨 플럼리 그리고 콜린 섹스턴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도 이제 하위권으로 분류가 아무래도 되겠죠. 네, 그렇죠. 네, 한계가 있는 어떤 전력이라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샬럿은 결국에는 라멜로 볼이 얼마나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뛰느냐가 되게 중요한 팀이에요. 이 팀은. 네, 사실 맞아요. 뭐 이제 지금 NBA 선수들 사이에서도 루직 스피릿을 가진 팀으로 무시를 받을 정도로 지금 뭐 부침이 워낙 길었었고, 근데 이제 그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선수가 라멜로 볼이거든요. 현재 팀에서는 전력을 확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선수가. 근데 다행인 것은 이 팀은 어쨌든 브랜든 밀러, 지난 시즌 또 부상으로 좀 나중에 많이 못 뛰었는데 브랜드 밀러가 있고 이제 이번 서머리그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콘 크누펠 요 루키 요 선수까지 있고, 그러니까 윙 쪽에서 뭔가 잠재력이 좀 터질 수 있는 유망주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진짜 이게 잘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재밌고 공격적인 농구, 3점 빵빵빵 터지는 그런 농구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로스터가 인사이드 경쟁력이 너무 심각할 정도로 떨어져서 뭐 NBA가 슈팅력만으로 플레이오프 갈 수 있는 팀은 리그는 절대 아니거든요. 수비와 어떤 허슬, 사이즈 이런 것들이 받쳐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약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글쎄요. 근데 그렇다고 이 팀이 현재 최고 인기 스타이자 가장 강한 티켓 파워를 가진 라멜로 볼을 정리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시대를 준비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약간 뭔가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 좀 처해 있는, 마냥 탱킹하기에는 라멜로 볼의 어떤 입지가 크고, 근데 또 위닝 팀이 되기에는 어떤 프런트 코트의 경쟁력, 라멜로 볼의 건강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있고 좀 애매하죠. 네. 그렇죠. 13위 정도 보는 거 이거는 뭐 순수히 정말 정확하게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브루클린 네츠가 14위에 이름을 올립니다. 이 팀은 지금 현재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더라고요.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막 요즘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던데 그러니까 이거 이게 이 자식 이게 그러니까 마이클 포터 주니어 덴버에 있다가 트레이드로 왔잖아요. 캠 존슨 트레이드로. 예, 덴버에 있다가 브루클린에 왔는데 저는 새삼 느끼는 게 야, 이 콜로라도의 이 어떤 조용한 어떤 팀과 진짜 네. 매체가 넘쳐나는 뉴욕의 팀에서 뛰는 건 그냥 매체 그 노출도 자체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새삼 들고 맞아요. 지금 이제 사실 이 팀은 탱킹 팀이에요. 마이클 포터 네. 주니어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뭐 마이클 포터 주니어에게 뭘 그런 걸 기대하지 않잖아요. 예, 뭐 그렇죠. 에이스 역할을 기대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과 네. 좀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이 팀은 이번 드래프트에서 루키를 대거 수혈하면서 지금 어떤 유망주 수급에 좀 집중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길게 봐야 된다. 예,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러시아 출신의 장신 가드 유망주 에골 데민 예, 요 선수. 요 선수를 저는 다음 시즌에 좀 주목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이제 그 발음이 좀 달라요, 실제로. 뭐 네. 에고 데민인가? 뭐 좀 달랐어요. 러시아식 발음이 좀 따로 있는데 요건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체크해서 정정을 해드리고 예, 근데 이 선수가 6피트 8인치의 굉장히 매력적인 장신 가드입니다. 네. 예, 요 선수 좀 주목하면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제 다른 뭐 유망주들 보면 뭐 놀란 트라우레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 보면서 한 시즌을 또 버티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지난 시즌 브루클린이 그 조르디 페르난데스 감독 체제에서 어떤 보여준 경기력이 전력이나 여러 가지 팀 방향성 대비 경기력이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페르난데스 감독을 믿고 좀 장기적으로 좀 유망주 수급하면서 리빌딩을 차곡차곡 가는 어떤 이런 시점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워싱턴입니다. 20승 62패. 뭐 여기도 교통정리 많이 필요한 팀이고 지금 막 데리고 온 선수들은 꽤 있는데 이 정말 정리가 하나도 안 되거든요. 뭐 브록던에 뭐 맥컬럼에 이번에 신인 데리고 온 트레 존스는 상당히 좋아 보이던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리그 30개 팀 중에 29개 팀 중에 워싱턴에게 질만한 팀이 몇 팀일까? 네. 유타 하나. 유타 정도? 진짜? 유타 정도? 유타 정도. 예,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워싱턴은 그냥 아예 완전 깡 리빌딩 있잖아요. 깡 리빌딩. 맞아요, 예,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어떤 리빌딩 팀도 그 와중에 팀의 탱킹을 방해하는 어떤 레벨의 선수는 있기 마련인데 네. 워싱턴은 맥컬럼 바이아웃으로 나갈 수 있고 미들턴 나갈 수 있고 예. 이미 뭐 마커스 마트 나갔고 그렇죠. 뭐 이제 뭐 쿨리발리 이제 빌랄 쿨리발리나 뭐 이제 이런 네. 이제 젊은 카드들은 뭐 이제 매력적이긴 해요. 캠 히투모 데려온 것도 저는 좀 나름 성공적인 영입을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선수 좀 높게 평가해서 알렉스 사를 사실 이제 지명 순위 대비 잠재력이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작년 드래프트가 워낙 좀 흉작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자원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선수가 워싱턴의 에이스야, 워싱턴의 프랜차이즈 역사를 바꿔놓을 것 같은 에이스야, 약간 요런 유망주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 팀은 좀 당분간은 한 2-3년은 더 약간 아래를 보면서 가는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워싱턴 세틀은 뭐 법 캐링턴이라든지 뭐 이런 자원들 보면서 그냥 뭐 인내해야죠.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저기 워싱턴 팬이라고 하셨나요? 워싱턴이 팬이 있습니까? 네? 왜 그러세요? 워싱턴 존월 이후에 워싱턴은 팬들이 다 떠난 팀입니다. 저는 제가 그냥 일하면서 만나는 관계자 중에 워싱턴 팬 계세요. 느바라디오 진짜로? 보시는. 네. 워싱턴 팬 계세요. 아니 워싱턴도 팬 있죠. 누군지 알려주세요. 네,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희한하네. 아니 유타도 저처럼 팬이 있는데 워싱턴이라고 없겠어요?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유타 팬이 너도 있는데. 아니 르브론, 레이커스 이런 팀 응원한다고 지금 스몰마켓 팀들 무시하지 말아주십시오. 네. 뭐 스몰마켓이라고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스몰 마켓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 그러면 자, 동부함 네, 저희가 네. 지금 좀 동부로 굉장히 길었는데 서부는 나눠서 할까요? 그러면 어떠세요? 서부를 나누시고 예, 예. ESPN 예측한 NBA 어워즈를 다음 주에 가져가시죠. 다음 주에 가져갈까요? 네, 아이 그거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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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좋아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서부 한번. 네. 끊을까? 네, 끊어달라는 좋아요. 얘기였어요, 형. 예, 예. 끊어달라 얘기였구나. 네. 이것도 편집 안 하셔도 이거 괜찮습니다. 편집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요 다음 컨텐츠로 서부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재밌어 하실 거기 때문에 컨텐더, 플레이인 그룹, 그리고 하위 5 그룹까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즐겁게 더 할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